박사들의 수다, 박수다, 박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어딨냐고요?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사들의 수다, 박수다를 진행하는 장병이라고 합니다. 함께 진행할 진짜 박사, 양민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빰빠라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민입니다. 박사 맞고요. 저는 공학 박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박사들의 수다, 박수다인데요. 박사님 얼굴하고 제 얼굴 보면 이남 수다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병 씨가 얼굴에 자신 있는 줄 몰랐는데요. 저도 오늘까지 몰랐는데요. 박사님 오늘 얼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야 한국인 표준 광대뼈 나온 한국형 미남이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양 박사님은 신문광고에 직접 나오실 만큼 미남이시고요. 다음 주부터 프로그램 이름을 미수다로 바꿔야겠습니다. 네, 흥분하지 마시고요. 아니, 이름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첫 해부터 이름을 바꿉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박사들의 수다라고 지었는데 제가 섭외 안 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장병 씨 박사이잖아요. 저야 20년 전부터 척척 박사라고 불렸으니까요. 양민 박사님은 그 박사가 그럼 박사학위에서 나오는 박사라고 생각하셨군요. 저도 척척 박사쯤 됩니다. 박사들의 수다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오늘이 그 파일럿 방송이라서 이 파일럿 방송 성과가 없으면 우리 마이크 놔야 합니까? 저희뿐 아니고 다음 주에 나오게 될 박수다 여자팀이 있어요. 여팀이 있는데요. 그 팀은 마이크 잡아보지도 못하고 그만둬야 합니다. 이거 우리 남팀이 중요하네요.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럼 박수다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수다는 중간에 노래 못 틉니까? 그게 좀 구닥다리 노래는 틀어도 됩니다. 박영준 PD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자세한 것은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진행자가 아직 그것도 확인하지 않았나? 요즘 그 저작권 관련된 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서요. 저작권이 확보 안 된 노래는 한 소절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행 순서를 한번 가르쳐 주시죠. 네, 그럼 우선 그 양 박사님하고 저하고 교육 뉴스를 조금 양념같이 다루겠고요. 학부모님들로부터 들어온 그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풀어보는 Q&A 시간, 그리고 2부에서는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2부 주제는 뭡니까? 양 박사님이 가장 자신 있어 하실 주제, 아이비리그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미리 정한 게 뽀록 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 역할이 원래 뽀록 내는 역할이었어요.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교육 뉴스부터 시작해 보시죠. 지난 9월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앞장서서 미국 대학들의 성적표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그 칼리지 스코어 카드 사이트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원래 지난해인가 그 오바마 대통령이 대학들의 랭킹을 매겨보겠다고 의욕적으로 연방교육부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료를 공개해라 하고요. 거기 들어가서 많이 살펴봤어요. 난 첫 페이지에서 그냥 나왔는데 별로. 저는 기사를 써야 해서 데이터를 모두 꺼내봤습니다. 그야말로 그 대학들의 맨 얼굴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대학 재학생들의 성적, 그다음에 학비, 10년 후 연봉, 이런 항목이 80까지나 되더라고요. 그 몇 개나 대학이 나오던가요? 제가 좀 무식하게 세어봤습니다. 그 장기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일일이 세어보진 않았겠지만 몇 개나 있습니까? 놀라셔도 되는데요. 무려 7,805개였습니다. 와우. 보통 저희가 아는 게 한 4, 5천 개인데 있는 대학은 다 그냥 2년제, 4년제 탈 것 없이 다 섞었네요. 저희가 봤을 때 이거 대학이라고 말하기 좀 민망한 학원급 그런 대학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받고 하는 영리대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와서 수업료로 운행되는 대학, 그런 영리대학이 많이 있는데, 영리대학에 대해서 좀 박사님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글쎄요, 제가 영리대학에 학생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에는 대학이 허가제라기보다는 신고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학을 하겠다 하면 막는 사람이 없어요. 정부도 막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많고, 좀 좋은 대학교들이라고 하면은 주가 운영하는 주립대학들이 있고, 아니면은 시정부가 하는 시립대학 이런 것도 있고, 사립대학도 있고요. 거의 대개 유명한 대학들은 상당수가 사립대학이죠. 학사학위를 주는 4년제도 있고, 아니면은 2년제 학위를 주는 2년제 대학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학원인 셈이죠. 그런 종류의 대학들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슬슬 자세한 건 얘기하기로 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죠. 제가 방송 스크립을 너무 어렵게 썼나 봐요. 이거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청취자를 위해서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컬리지 스코어 카드 ed.gov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컬리지 스코어 카드 ed.gov입니다. 연방교육부에서 만든 사이트고요. 요모조모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정보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 그거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정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광고 이런 거 적고, 호도하는 그런 목적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들어가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가 학부모들로부터 온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나요? 저는 11학년 여자아이 레이첼을 둔 엄마입니다. 저는 딸아이가 공부에 있는 여자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애들이 많은 대학에 들어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도 여자대학이 많이 있습니까? 네, 여자대학들 많이 있죠. 저는 그 여자대학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 대학들은 1960년대까지는 대학 하면은 다 남자 대학이었고요. 특별히 여자를 위한 어떤 그런 양성을 하겠다 하는 여자 대학들은 사실 몇 개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야 뭐 여자 대학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남녀공학인데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여자 대학교에 있던 학교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고 훌륭한 여성 교양인들, 사회인들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저는 여자 대학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 만나보면요. 특히 여학생들이요. 여자 대학은 절대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유명하고 역사 깊은 세븐 시스터즈 이런 학교들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유명한 대학들 중에는 뭐 세븐 시스터즈 이런 이름들을 불려놓고 있는데 들어보시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마운 홀리오크를 필두로 해서 바사, 월슬리, 스미스, 그 다음에 레드클리프는 사실 옛날에는 여자 대학이었지만 지금은 편입돼서 하버드에 그냥 특별한 대학으로 돼 있죠. 거기는 학생을 받지 않습니다. 브린모어 칼리지, 그 다음에 콜롬비아에 붙어 있는 그 바나드 칼리지 같은 학교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1837년부터 89년 사이에 설립되어 있는 이 학교들인데 거의 이 세븐 시스터들은 아이비리그 대학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훌륭한 여자 대학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자긍심 향상과 지도력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도 아주 중요한 교육 철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요. 뉴욕에 있는 바사 대학은 남녀공학이 됐죠. 그렇죠. 남녀공학이죠.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세븐 시스터즈에 대한 이런 역사와 이런 걸 좀 많이 들어보고 싶은데 벌써 이러다 보니까 딱 지나갔는데요.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첫 방송이라서 긴장해가지고 방송 굉장히 간단한 방송인데요.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어요. 여러분도 화장실 다녀오신 분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 잘 다녀오셨나요? 모르겠네요.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박수다입니다. 박사들의 수다 박수다입니다. 그래도 박수다 좀 낯설어요. 뭐 대박수다 뭐 이런 거 모르겠는데. 대박수다도 좋네요. 그런데 미리 만들어 놓은 시그널송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박수다로 하죠, 뭐. 뭐 그렇게 박수다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별거는 없고요. 그냥 수다. 그러면 좀 그렇고 최근에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아주 수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수다가 대세구나. 그래서 박수다라고 하자고 제가 꿋꿋하게 우겼습니다. 시그널송을 만들어 놨는데 다시 만드는데 부담이 돼서 박수다로 간다. 그것이 이유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2부 메인 메뉴는 제대로 잘 알아보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알아보자 뭐 이런 시간인데요. 네, 장병희 씨, 아이비리그가 왜 아이비리그죠? 저야 알죠. 원래 시골 사립학교들이 스포츠팀 리그를 이뤘는데 얘네들이 아이비리그 덩굴인가 뭐 이런 걸 따서 아이비리그가 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맞아요. 이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대학 랭킹에서 항상 상위에 있고 합격률도 경쟁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하는 명문 대학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비리그 하는데 시골 사립학교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네. 그러면은 도심지를 벗어난 곳의 사립학교들.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고 뭐 그 시골이냐 이런 거는 꼭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유펜 같은 경우는 사실 시골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유펜과 보스턴에 있는 그 하버드를 제외한 시골에 있는 다른 6개 학교. 뭐 그래도 되겠네. 근데 지금 이 학교 아이비리그들 보면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미국 대학 교육을 리드하는 학교들이에요. 오래만 된 학교는 물론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 그렇지. 근데 오래된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뭐 그런 말에 있어서는 한국의 대학들은 오래된 학교들이 별로 없으니까 뭐 이게 할 성균관 말이 대학교 없네. 있지 않습니까? 성균관 대학교는 600년 넘은 성균관 그럼요. 대학교요. 아주 그건 훌륭하죠.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고려 시대에 있는 국제감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없으니까. 지금 없으니까 그런 거고. 조선도 없어졌는데.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해가지고 13세기 뭐 이럴 때부터 있었던 대학들 있잖아요. 13세기 유럽 대학들 보면 다 역사들이 뭐 수백 년씩 다 되었는데 미국 대학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젊은 대학들이죠. 그렇군요. 젊은 대학들이지만 젊군요. 굉장히. 심지어 아이빌리그 8개 대학들 중에 7개는 나라가 건국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거 아닙니까? 식민지 시대. 식민지 시대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역시 오래된 게 역사도 깊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졸업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이런 것 때문에 명문 대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슬금슬금 그러면 아이비리그 보따리를 딱 풀어주고 계시네요. 그랬나요? 그래도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일단 소개는 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셔야죠. 자, 그럼 제가 소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는 겁니다. 상위 세계학교를 HYP라고 그럽니다. 한국에서는 SKY라고 그러죠. 그런 학교들이 하버드의 H, 예일의 Y, 프린스턴의 P, 그리고 다른 대학 5개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 다른 대학 졸업하신 분이나 이렇게 원서를 넣으신 분이 뭐 쟤는 왜 3개 대학만 치고 나머지 5개는 우습게 알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5개 대학은 콜럼비아, 코넬, 다트머스, 유펜, 브라운 이거 외우기 한참 걸립니다. 오늘 근데 확실하게 다 외우실 거예요. 양민 박사님이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저도 이거 오래 걸렸어요, 외우는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모두 명문 중에 명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학교 하나하나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버드부터 해야 될지, 프린스턴부터 해야 될지. 뭐, 오래된 걸로 치면은 하버드가 훨씬 오래됐죠. 하버드가 더 오래됐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부터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 출신 여러분 화내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요? 네. 갑자기 웬 퀴즈를? 예, 어려운 퀴즈 문자 못 봤는데. 사실 이 아이빌리그가 어떻고 미국 대학 어쩌고 그래봤자 미국 대학 안 나오시고 또 이런 생소하신 분들은 무슨 소린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퀴즈 하나 가져왔습니다. 재미없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재미있을 겁니다. 제가 만들었으니까. 네. 네. 아이빌리그라는 게 제가 힌트는 하나 아까 드렸었는데 오래된 대학교로부터 치면은 수백 년이 됐고요. 미국 독립보다도 더 이전 생긴 대학들인데 우리나라와 한번 견주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성균관대 이야기하셨잖아요. 성균관 대학은 뭐 아주 훌륭한 대학이고요. 일단 그 조선 시대가 이 미국의 독립 이전 시대와 맞습니다. 조선 시대가 1392년에 이성계 장군이 건국을 해가지고 구한말까지 쭉 100여 년 이렇게 이어왔는데 조선 시대에 우리 여러 임금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아이빌리그 8대학교들의 탄생을 비록 지구 반대편이지만 목도가 아니네요. 멀리서 축하했겠죠. 멀리서 축하를 속으로 하셨을 조선시대 임금은 과연 누구며 몇 개의 대학이 그분의 재위 기간 동안에 세워졌을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전 세계 퀴즈 역사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아주 특이한 퀴즈예요. 이건 물론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했으니까 그 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1776년 이전에 문을 연 대학을 하시는 걸 텐데 그러면은 1800년대가 정조대왕이었거든요. 그럼 그 정조대왕 이전인데 그 예를 좀 주시죠. 어느 임금님 있으셨나요? 인조부터 시작하죠. 인명 그쪽부터 인조부터 시작을 해서 영조까지 많은 임금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한 임금님 밑에서 아이빌리그 대학이 무려 5개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했던 드라마 동인가 거기 보면은 숙종대왕이 그 치세를 굉장히 오래 했더라고요. 제가 언뜻 보니까 한 3, 40년 하셨고 그 정도면은 건 50년 좀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영조대왕이 그 사도 요즘 유행하는 그분도 또 오래 하셨으니까 두 분이 거의 한 세기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 두 분 중에 한 분일 찬스가 높네요. 아주 똑똑하시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조대왕이 1800년대 초에 통치를 하셨으니까
그 전에 영조. 저는 영조대왕에 걸겠습니다. 아유, 역시 이 기자 생활 오래 하신 티가 나네요. 드라마를 열심히 본 탓이죠. 네. 근데 맞습니다. 영조 대왕이란 말 안 쓰죠? 보통 영조, 우리. 영조대왕이라고 씁니다. 아, 그래요? 영조 대왕께서 재위하고 계시던 시대에 무려 5개, 유펜, 프린스턴, 콜롬비아, 브라운, 다트머스, 이 5개 학교들이 설립이 됐네요. 그 이전에는 1636년, 이 1636년에 하버드가 미국 첫 번째 대학. 근데 그 해가 좀 약간 낯익은 이유는 뭐죠? 1636, 우리 국사 시간에 좀 많이 배웠는데, 사실은 중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연도죠. 중국사의 근대의 청조가 사실 굉장히 오래 했어요. 1636년부터, 그게 1636년입니다. 1636년부터 1900년대. 1900년대 초에 그 신의 혁명인가? 그때까지를 잡으셔야겠네요. 그때까지 청나라가 존재를 했는데 1636년이 바로 청나라가 시작한 해입니다. 그 해에 이 미국 대륙에서는 하버드가 결혼식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일은 그보다도 75년 후에 사실은. 아니 그러면 65년 후에. 그때 조선에서는 천자문 외우고 장원급제하고 뭐 이런 거 할 텐데 미국에서는 거의 근대 학문을 갖다 공부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대 학문이라고까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고요. 상당히 늦은 편이죠. 사실 유럽에 비해서.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유럽에서 넘어와서 나라를 아직 세우지도 못한 그 시점이니까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여기도 교육권이 필요하니까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버드 대학 설립자들은 거의 다 케임브리지 출신들이라고. 아니 그러면 이제 하버드가 있고 그 다음에 5개 학교 있고 그 다음은 하버드 그 다음에 65년 후에 예일. 1701년에 예일을 세우고 그 다음 학교만 해도 벌써 유펜 같은 경우에 1740년이니까 하버드가 시작된 후로 100년 이후에 세 번째 학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동이 나왔을 때가 그 정도일 때니 그렇죠. 역사가 오래돼도 많이 오래된 학교들이네요. 그때부터 이제 다트머스까지 유펜, 프린스턴, 콜롬비아, 브라운, 다트머스까지가 미국 독립 직전까지 세웠고.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교수님이나 총장 이런 분들의 사진은 지금 있지도 않겠네요. 사진 기술이 그때는 없었을 것 같은데.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찾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못 찾으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해서 답은 맞추신 거로 하겠습니다. 영조 대왕 때에 무려 5개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설립됐고, 그리고 나서 미국이 독립을 해요. 1776년에. 독립을 하고 나서 100년이 지나서 남북전쟁이 있고요. 남북전쟁이 끝난 해에 마지막 그 아이비리그 학교인 코넬이 설립됩니다.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동부에 몰려있는 게 결국은 처음에 미국 시작할 때 그 13개 주가 시작한 거기다 몰려있는 이유가 뉴잉글랜드에 다 이제 몰려있고요. 그리고 사실 코넬이 나중에 조인을 했지만 그 나머지들은 다 사실 인근에 있죠. 동네다. 거기다 그래도 붙어있다. 저기 코넬은 많이 시골에 있어가지고 코넬 나오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시골에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자살도 많이 한다 이런 소문이 많이 있던데. 좀 우울한가 봐요, 그 동네가.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요? 아니, 너무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날씨도 별로 안 좋고,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말에 어디 클럽 이런 거 좀 가기 좀 멀었나 그런 것도 멀고, 제가 교육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거기 출신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선생님들 중에서는 정말 그런 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외로웠다. 이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코넬은 1865년인데요. 1865년이 언제냐면, 경복궁 고정의 대원군이 그렇죠. 경복궁 재간 화폐 찍어가지고 만들었던 그때예요. 그때 코넬이. 근데 1865년 하면 굉장히 최근 같은데도 우리나라 역사를 뒤집어 보면 상당히 옛날 얘기 같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알면은 저기 좋고 몰라도 그만인 그런 퀴즈였는데 생각보다 그 대학들이 오래됐다는 거에 아주 절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버드 같은 경우에 1636년 청나라가 생겼을 때니까 그 1636년을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 영화가 최근에 있었는데 아세요? 어떤 영화가 있었죠? 혹시 그나신지 몰라.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1636년. 병자호란 때. 병자호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러리라 짐작합니다. 네. 영화도 어차피 픽션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누가 확인할 건 아니고요. 저희 예. 오늘 방송만 저희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 하죠. 뭐. 그럼 이제 학교별로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또 퀴즈예요? 뭐 이게 좀 궁금한 것도 좀 사실 아까 그 퀴즈는 좀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요번에 기대가 아주 만빵입니다. 어떻게 뭐 될지.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가 어디겠습니까? 아까 하버드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1636년. 네. 경자호란 때. 그러면은 미국의 인쇄기를 가장 먼저 가지고 있던 대학교는 어딜까요? 아니 독일에서 인쇄기가 있었을 테니까 예. 대학 설립하자마자 인쇄기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그때 또 하버드 상당히 시작할 때 똑똑하네 이분. 맞습니다. 하버드가 이 퀴즈는 되게 재미없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먼저 그 인쇄기를 가진 곳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대학이고 신문사나 뭐나 다 떠나서 다 떠나서 예. 인쇄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책을 예. 많이 찍어서 또 그렇습니다. 팔아서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거 그러네. 그다음에 그게 퀴즈 끝이에요? 아니 뭐 계속 만들어야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네, 이번에 기대 또 해보겠습니다. 예. 보통 요새 운동 경기장, 올림픽 운동 경기장 이런 걸 만들 때 콘크리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바닥이요? 아니요, 이 뭐 담이나 그렇죠. 네. 구조물을 만들 때 철골을 넣고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콘크리트 스타디움을 지은 곳이 미국의 어디? 아이리비그 대학 중에 하나겠죠.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 미국에서 철골을 넣은 콘크리트 스타디움을 가장 먼저 만든 곳이 어디일까요? 그러면 아이비리그 스포츠 관련된 학교가 8개가 있는데 하버드하고 예일하고 그 다음에 5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버드 아니면 예일 뭐좀 되겠죠? 제 힌트를 드릴게요. 1903년도에 비로소 그런 스타디움이 생겼습니다. 그럼 상당히 늦었네요. 네, 콘크리트로 만든 스타디움이. 어딜까요? 자, 셋, 둘, 하나. 콜롬비아. 아닙니다. 하버드였습니다. 하버드 스타디움이 1903년에 철골로 린포스한 콘크리트 스타디움을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모든 답을 다 하버드고 지금 하버드 설명해 주시려고 이렇게 시간 끄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하버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경치도 좋고 관광지로도 아주 끝내주는 그런 학교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 그러면은 잠을 자던 애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돌아본다는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학교인데 그럼 하버드부터. 하버드는 보스턴에 가시면은 약간 외곽이라고 할까? 보스턴 시내에서 찰스강을 건너서 조금 가다 보면은 케임브리지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하고 같은 도시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쪽 대학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이 학교 만든 거 아닙니까? 하버드를 그쪽에 설립하고 그러면서 아마 도시 이름도 케임브리지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하버드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뉴 칼리지다. 새로운 뉴 칼리지? 대학이다. 하여튼 그런 이름으로 대학을 지금도 보면 어떤 학교는 뉴스쿨 뭐 이런 학교의 대학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맞습니다. 네. 새로운 학교를 한번 만든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퓨리탄들이 만든 거죠. 칼비니스라는 그런 종교 그러니까 집단에서. 청교도라고 저희가 말하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세웠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 케임브리지 출신들이었고요. 대학을 설립하고 나서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추후에 기부한 그런 기록 때문에 하버드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그러면은 존 하버드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하버드라는 성을 가진 사람도 있겠네. 그런가 보죠? 그럼 아마 그 자식들은 다 하버드 겁니다. 그렇죠. 굳이 뭐 성을 바꿀 필요는 없을 테고. 그렇죠. 근데 거기 동상이 있는 게 하버드 동상인가요? 맞습니다. 예, 하버드의 동상인데. 가보지 못해서 찍었는데 맞아. 뭐 발을 이렇게 만지면 나중에 합격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하면서 가서 재미삼아 하버드 동상에 발가락을 만지고 있죠. 엄청 많았을 텐데. 뭐 저도 뭐 나이 들어서 가서 만졌어요. 만진 사람도 엄청 많았을 때 그 사람들이 다 하버드에 입학하진 않았으니까 그건 낭설이네요. 그렇죠. 뭐 재미로 하는 일이죠. 만약에 만질 때마다 돈을 받았으면은 아마 그렇게 많이 안 만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말이죠. 하버드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부유한 대학으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버드가 갖고 있는 재산이 최소한 한국 돈으로 약 41조. 그럼 달러로는 얼마나 되죠? 달러로는 빌리언 달러라는 단위를 쓰지 않습니까? 빌리언 달러? 빌리언 달러가 아마 한국 돈으로는 좋은데
36 빌리언 달러쯤 된다 그래요. 36. 36 네. 빌리언 달러. 300. 빌리언이 10억이니까 360억 달러? 360억 불. 360억 네. 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은 1000 곱해서 한 41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예. 큰 돈이네요. 아니, 그러면 학생들 학비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 거의 안 낸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사실. 부잣집 애들은 받지 않나요? 부잣집 애들은 뭐 내고 다녀야죠. 내고 그렇죠. 뭐 예. 부잣집. 그런데 이제 자녀들한테 제가 학생들 이렇게 보내보면은 부모가 뭐 연봉 한 15만 불? 뭐 이렇게 받으면 거의 안 내요. 거의 뭐 돈 내는 게 없어요. 15만 불만 어떻게 되나요? 그 15만 불 정도가 가장 두 명이 맞벌이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득인데 그게 가장 애매하다고 이런 재정 지원 같은 것도 받을 수 없고 아주 애매한. 사실은 이제 다른 주제로 한번 언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15만 불이면은 한국 돈으로 15억 정도 되나요? 1억 5천인가요? 1억 5천이 되겠죠. 1억 5천. 1억 5천 정도를 벌려면은 달에 1,200만 원씩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같은 데를 지원을 하면 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UC라는 게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그렇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에 외국 학생 같은 경우 한국에서 유학을 온다거나 하면은 학비를 다 내야 돼요. 그리고 주립이기 때문에 여기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학비가 이제 외국에서 오시는 분보다 한 2만 불 싼데 그래도 3만 불이 넘습니다. 기숙사비까지 다 합해서 한 3만 불이 넘는데 그 3만 불을 전부 다 내요. 15만 불 정도 버는 가정이면. 그러면 차라리 한 푼도 못 받아요. 하버드 가면은 하버드를 가면은 하버드 같은 데는 보통 지금 학비가 6만 5천 불 정도 되는데 거의 다 받고 간다 이렇게. 박사님 조금만 내면. 예. 그 학교에서 뽑아줘야 가죠. 그렇습니다. 예. 뽑아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버드나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그림의 떡이에요. 사실은 한국에서 유명 대학 있잖아요. 유명 대학들을 가기보다 사실 좀 더 어려워요. 인구로 봤을 때. 인구로 봤을 때 여기가 3억 5천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3억 5천이 넘죠. 3억 5천이 넘는데 한국은 5천만 장. 그러니까 뭐 7배잖아요. 미국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오는 물론이죠. 다 받아줘야 될 텐데. 받아야 되지만 이제 뭐 외국 학생들 좀 들어온다고 치고 미국 인구만 해도 3억 5천 명 중에 아이비리그 8곳의 프레시먼 정원이 얼마 안 돼요. 10,000명 좀 넘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버드 유니버시티하고 하버드 칼리지라 그러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저는 그게 그건 줄 알았던데 다르게 좀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학교를 얘기할 때 되게 칼리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학원이 제외된 대학을 보통 칼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리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학원을 제외한 학부를 주로 칼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학년부터 4학년 또는 어떤 대학들은 1학년부터 2학년. 1학년부터 2학년이요? 그럼 3, 4학년은 뭐라 그래요? 3, 4학년이 없는 학교. 3, 4학년이 없는 학교들도 되게 자신들을 칼리지라고 부르고 4학년까지 있는 학교들도 되게 칼리지라고 부르고 그러다가 이제 하버드 치면 하버드 칼리지가 학부고 하버드 유니버시티 안에는 그러니까 하버드 칼리지 위에도 또 옛날에 그 여학교였던 그 레드클리프 칼리지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물론 그게 칼리지가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그때 여학교였던 그 학교가 이제 남녀 공학으로 편입이 되면서 더 이상 칼리지를 쓰지 않고 다른 종류의 공부를 하는 거기서 뭐 학생을 뽑거나 뭐 이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레드클리프 칼리지가 거기 포함되어 있고 기타는 이제 주로 대학원들이죠. 법대, 뭐 경영대 이런 대학들을 다 하나씩으로 쳐서 열 몇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합쳐서 하버드 유니버시티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 같은 경우에 학부생이 기껏 7,000명, 그 다음에 대학원생이 한 14,000명. 근데 이제 하버드 학부생들이 하버드 그러는 게 나중에 그 하버드를 나와서 뭘 했다기보다는 하버드 학부를 나온 다음에 다른 대학원을 가서 빚을 발해서 그래서 더 하버드가 명문 이렇게 된 게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버드 대학원을 나와서 또 빛을 발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하버드의 그 법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학부는 콜롬비아를 나왔죠. 콜롬비아 나왔고 뭐 2학년까지는 여기 LA는 옥시덴탈 칼리지 다녔고 그러니까 뭐 칼리지라고 하면 여하튼 학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이비리그 8개 학교 중에서 다트머스 칼리지가 있잖아요.
다트머스 잘 모르세요,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이. 근데 그렇죠. 다트머스 칼리지는 지금 종합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다트머스 칼리지라고 부릅니다. 이거 퀴즈로 냈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다트머스 유니버시티 나왔다 그러면 그건 가짜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한 그렇죠. 거네. 하버드 칼리지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뭐 진짜일 진짜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진짜의 있고. 찬스가 많네,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트머스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다트머스는 원래 설립 목적이 다른 대학하고 좀 틀려요. 아, 다른 여기는 대학들은- 목사님 키우는 게 아니었나요? 아, 여기는 그게 아니고 여기는 이 사람들은 인디안을 교육시키는 네? 아메리칸 본토 인디안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으로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이 윌락이라는 그 목사님이 사실 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변질돼가지고 이제는 줄어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네, 백인 뭐 학생들 받은 거예요. 다 쫓아냈잖아요, 사실. 아, 그리고 그렇죠. 다트머스 그 학교가 있는 지방에 다른 지역에 있는 인디언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다 인디언들을 다 몰아냈거든요, 사실 미국이.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그래서 또 쓸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데보다 좀 약간 좀 이렇게 컨트리에 있는 거죠. 아, 여기서 그런 말하면 그런 촌에 것 있다는 같아요. 얘기 예. 때문에. 뉴햄프셔, 보스턴에서부터 한 130마일 정도 북쪽이에요. 거의 산림지대에 있는 시골인데 학생도 가장 작아요, 다트머스는. 칼리지라고 부를만해, 본인들을. 학생들 다 합해봤자 한 5,000명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한 학년에 뭐 많아야 1,000명이 되나요? 그렇죠. 네. 와우. 다트머스가 한 학년에 한 1,000명 정도 되고. 그러면은 대학원생- 아이비리그의 리버럴 아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공대는 있나요? 공대 있죠. 아, 그러면 뭐 근데 다트머스가 그렇게 대학원도 적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을 다트머스 칼리지다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8개 그 아이비리그 학교 중에 다 일반적으로 학부 중심이라고 본인들은 다 얘기를 하지만 자, 잠깐 다이그레스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UCLA나 UC 버클리를 가면은 네. 여기는 전적으로 대학원 중심 학교들이에요. 그렇죠. 학부생들이 교수님 네. 만날 일이 별로 없다. 만나기 어렵고 클래스들도 너무 크고 그렇죠. 뭐 2,300명짜리 그렇죠. 클래스가 그리고 많죠. 대학원생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클래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해서 교수도 시키고 그렇겠죠. 티칭 어시스턴트도 많고 이제 이런데 물론 하버드나 뭐 예일, 프린스턴도 연구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원 중심이지만 나름대로 클래스를 교수가 직접 운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학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이 학부 학생 수보다 훨씬 많은 대학들입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학부가 한 7,000명이라고 그러면 대학원이 한 14,000명. 콜럼비아도 마찬가지 한 7,000명, 16,000명. 뭐 유펜 같은 경우는 10,000명. 아니 그러면은 학부 가는 것보다 대학원 가는 그 기회가 더 문호가 열려 있겠네요. 대학원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대학원 가는 게 사실 좀 쉽다고 볼 수 있죠. 미국에서. 그런데 다트머스는 그에 비해서 이 다트머스는 학부 대학, 그렇죠. 대학원이 뭐 다 합해봤자 1,800명밖에 안 되니까 학부가 4,000명인데 대학원이 한 1,800명밖에 안 되니까 진짜 리버럴 칼리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트머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트머스는 그 아이비리그 중에서 리버럴 아트 스타일의 학교다. 가장. 네. 예. 그런데- 뭐 하버드나 이런 데도 칼리지 자체만 보면 철저하게 리버럴 칼리지예요. 대학원이 더 붙여 있는 것 뿐인데 보통 미국에서 리버럴 칼리지라고 하면 대학원이 없잖아요. 대학원이 없는데 하버드, 뭐 예일, 프린스턴도 다 대학원을 분리해서 떼어놓고 생각하면 리버럴 칼리지인데 거기다가 대학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니버시티죠. 그렇지만 이 8개 중에서는 결국 다트머스, 브라운, 프린스턴 이 정도는 정말 리버럴 칼리지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대학원 중심 쪽에서는 하버드, 콜롬비아, 예일은 정말 대학원 중심이고요. 유펜도 사실 대학원 중심인데 워낙 학부를 많이 뽑기 때문에 중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나머지 학교들은 프린스턴, 브라운, 다트머스 여기는 근데 진짜 학부 중심이죠. 박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거 좀 그 학교 출신들한테 죄송한데 유펜 출신들은 지나가다 보면 발에 많이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코넬이 더 많지 사실은. 아니 그 대학원도요? 학부생은 코넬이 더 많지 않나요? 학부생은 코넬이 더 훨씬 많죠. 아니, 그러니까 유펜 대학원생을 제가 지나다니다가 많이 아니 근데 대학원생들이 걸렸다는 얘기. 제일 많은 데가 어딘 줄 알아요? 대학원생이 그 8개 중에 콜롬비아 제일 많아요. 콜롬비아가 한 16,000명 돼요. 지금 가면 거기 그 캠퍼스에 대학원생이 16,000명 있다니까. 그 다음에 하버드 14,000명. 유펜 10,000명이에요. 그나마 캠퍼스가 큰 학교들은 상관없겠는데 콜롬비아 근데 그렇게 학생을 많이 뽑는데 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만큼 많은 학생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마음 먹고
또 대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사실 아이빌리그 대학원 가는 건 그렇게 그러면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적용되는 얘기인가요? 당연하죠.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토플 잘 보고 뭐 이렇게 되나요? 학교 성적, GRE 잘 보고 GPA가 좋아야죠. 여기서 말하는 건 성적을 말하는 거죠? 학교 성적. 학교 성적. GPA. 학교 네. 성적. 그러니까 미국 대학은 철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냐가 중요하거든요. 학비도 많이 내는 사람은 안 치나요? 학비는 낼 줄 알아야죠. 자, 학비는 일단 내야죠. 학비는 낼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뽑는 거고,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또 기타 이렇게 유명 대학을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들어가서 유학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에는 잘하는 애들 틈에서 좋은 성적 맞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방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좀 덜 어려운 사립대학교에서 성적 관리를 잘하면 생각보다 유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게 현실이군요. 현실이고, 물론 미국의 명문 아이비 대학 같은 데의 그 대학원들은 한국의 유명 대학의 학생들의 우수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좀 떨어져도 우수 대학 학생들을 뽑고, 또 좀 덜 유명한 대학교 출신이라도 성적이 좋으면 또 이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다 해서 또 데려가니까 공부할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런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자연스럽게 그 유펜, 저는 유펜이 맨 처음에 펜실베이니아의 주립대학인 줄 알았어요. 하도 유펜 그래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UC가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그래가지고 주립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유펜도 펜실베이니아의 주립대학인 줄 알았는데 거기 펜실베이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따로 있죠. 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따로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펜실베이니아 주의 주립대학이고 유펜은 사립대학입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아이비리그인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려가지고 그 학교 동문들이 되게 기분 나쁘셨겠지만 진짜 많아요, 학생이. 그래서 그 학교 출신들이 서부에 많이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유펜 얘기 좀 해주세요. 유펜은 그 아이빌리그 대학 중에서 도시에 있는 대학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다 도시에 있죠. 다 조그만 도시에 있잖아요. 응? 큰 조그만 도시, 도시거나 도시. 아니면 코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골이 딱. 아니, 그 하버드는 보스턴 큰 도시 아닌가요? 보스턴이라고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서울 공대가 태능에 있었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수준으로 기분으로 화양동이나 마장동. 네, 조금 약간 변두리. 조금. 다 그런데. 이거 화양동이나 마장동 사시는 분들이 기분 나빴겠네. 죄송합니다. 유펜은 필라델피아 도심에 있잖아요. 네. 이게 필라델피아 근데 약간 저기 그 뭐랄까 좀 올드 시티 아닌가요? 좀 오래된 도시. 그렇죠. 아주 오래 역사가 있는 도시인데 이게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학교를 직접 세웠어요. 이게 다른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을 기르려고 학교를 이렇게 세웠는데 애초에 이거는 설립 목적이 틀리고요. 훌륭한 그런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을 기르겠다는 그런 의도로 만든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그 여러 가지 그 Arts and Science, 물리대. 예, 그 다음에 비즈니스 스쿨로서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Wharton School of Business.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스쿨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간호학 중에서는 또 유펜 간호학이 최고죠. 이런 학교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지나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유펜은 아이빌리그 중에 최하위권이었어요, 사실은요. 예. 코넬하고 같이. 학생 수도 많이 뽑고, 또 여러 가지, 아무래도 작고 역사가 더 깊은 다른 대학들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었지만, 유펜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들어보셨어요? 왜 유펜이 이렇게 좋아졌는지? 모르죠. 그거 경영학과 때문에 그러나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다 있겠지만, 그 학교를 올린 것 중에 하나는 이 학교가 예일, 프린스턴, 하버드와 다른 쪽으로 학생 평가에 있어서 학생을 뽑을 때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남다른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그 스트래티지, 전략적으로 어떤 했던 일들이 이 학교를 좀 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펜과 버금가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학교가 서부의 USC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USC가 풋볼. USC하고 유펜은 펀드레이징. 똑똑해요. 그 학교들이 워낙에 좋은 학교고 역사가 깊어요. 서부에 있는 USC만 해도 USC도 10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이 서던 캘리포니아에서는 챕만 대학하고
두 번째예요, USC가. 북쪽에서는 스탠포드는 아직 젊은 학교고. 젊은 학교고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USC가 한 30년 전만 해도 랭크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랭크가 20위권으로 올라갔어요. 유펜도 뭐 상당히 올라갔고. 그러니까 그런 유펜도 이유, 전략적으로 그 두 학교는 제가 느끼기에는 전략적인 이 방법들이 성공을 한 케이스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요. NYU도 USC 같이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NYU도 뭐 그 로케이션이나 이런 면 학교를 두 개를 비교하자. 서부의 USC가 하고 비교되는 학교는 어디냐? 동부에 하면은 그건 NYU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이거는 학교의 그 랭크를 올리는 일에 성공한 두 학교다 하면은 유펜과 USC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럼 유펜은 학생들이 부잣집 자녀나 자제가 되게 많겠네요. 뭐 그게 아니라 학생들을 뽑을 때 네. 하버드, 예일, 프린스톤이 밟아가는 수순을 이렇게 살짝 비켜가는. 말하자면은 좋은 학생들 떨어지면 뒤에 가가지고 다 주는 건가요? 하버드 같은 경우에 지난 수십 년의 그 학생 선출 방법론에 있어서 그 방법론을 잘 역사를 살펴보면 하버드가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얼리 조기 전형 이런 거 하버드가 제일 먼저 한 학교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조기 전형도 뭐 얼리 액션을 했다가 얼리 디시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얼리 디시전을 했다가 또 이게 다른 학교 다 따라오거든요. 이제는 명문 4,500개 학교가 다 얼리 디시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0여 년 전에는 우리는 얼리 디시전 안 한다. 얼리 액션. 그럼 거꾸로 가는 거거든, 자기네만. 그리고 얼리 액션 하니까 그 다음에 예일이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대중을 이끌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기 변형해서 트렌드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을 이렇게 남다른 방법으로 뽑아내는 특출한 애를 갖다 뽑아내는 게 아니라 몸부림을 이런 일을 그 하버드가 계속 해왔는데 유펜은 절대 그걸 따라가지 않은 학교야. 절대 따라가지 않으면서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따라가는 학교들은 순위가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 트렌드에 맞춰서 순위가 거의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보통 뭐 US 뉴스 그렇죠. 그런 대학 랭킹 같은 거 말씀 그런 그 랭킹에 거의 고정돼서 따라가 포메이션이 있는데 유펜은 따라가지 않는데 1년에 몇 개씩 계속 꾸준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리 디시전 한다 그러면 지네는 안 해. 뭐 그러니까 하버드가 하는 거 다른 학교도 다 따라갈 때 자기 안 따라. 그러면은 어떻게 뭐 좋은 학생들의 낙수 효과가 있어서 더 많이 챙기게 되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먹혔다. USC도 얼리 디시전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렇죠. 해마다 다른 학교는 다 하는데 자기는 안 해. 계속 꾸준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유펜은 학생을 뽑는 것도 남다르고 뭔가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으면서도 랭킹도 올리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런 그런 맞습니다. 학교가 되는 거예요. 도시에 있으면서 그렇게 학생들을 이끌어서 리더로 기르겠다 하는 그런 면에서는 USC하고 상당히 비슷하고요. NYU하고도 상당히 비슷해요. 도심에서 성공하는 대학.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비즈니스 스쿨, 뭐 의대 이런 데가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유펜이 거의 뭐 중간에는 항상 들어가 있죠. 예. 참 이제 여기서 좀 다이그레스 하자면은 그 지금 현재 미국 사립대학 명문 사립대학교들이 커먼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통 지원서라고 공통 그러죠. 지원서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버드가 리드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죠. 하버드가 만든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또 하버드가 또 일을 하나 또 저질렀잖아요. 뭐 새로운 지원 시스템을 또 만들죠. 내년부터는 또 커먼 애플리케이션 이외에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생깁니다. 그게 코얼리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건데 내년 1월부터는 83개 대학이 코얼리션 애플리케이션 쓰기로 지금 결정이 돼 있어요. 기존에 있는데 왜 그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던데. 결국 저는 이렇게 변별력을 상실했어요. 커먼 애플리케이션이 거의.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남다르고 색다르고 특출한 애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하버드로 학생들이 계속 몰려서 그러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이 로컬 LA로 치면은 여기 글렌데일 시티 같은데 글렌데일 하이스쿨 여기서 1등을 한다. 그러면 하버드 갈 확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1등 하는 학생들의 GPA가 성적 평점이 4점 만점이면 4점이 안 돼도 1등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네. 전부 모든 과목을 다 A를 맞아야
1등 졸업을 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애들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한 가지 GPA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학점을 잘 줘 선생님들이. 좋은 학교 가라고. 이게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 화폐에도 인플레이션이 생기듯이. 그러니까 점점점 애들의 GPA가 평점이 올라가요. 그래서 요새는 하버드에 지원하는 학생들 거의 다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성적만 봐서는 어느 학생이 훌륭한지를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게다가 워낙 훌륭한 학생들이 많아졌고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하기 때문에 고민스럽지. 잘 뽑았는지 자기네들도 잘 힘들고. 저희도 이렇게 학생들을 보내다 보면 어떤 때는 저 학생은 조금 우리가 성공하는 케이스라는 게 뭡니까? 조금 까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합격했다. 이러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실수지. 그렇잖아요. 하버드의 실수군요. 학생의 성공은 대학교의 실수죠. 그리고 또 아주 훌륭한 학생인 것 같은데 또 안 데려가기도 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틀리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그런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커먼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결국 대학교 지원서라는 게 고등학교 졸업 직전에 12학년 한국으로 치면은 고3죠. 고3에 들어가서 한 두세 달 안에 지원을 하잖아요. 중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한 걸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중간이 되기도 전에 대학 지원을 하는 건데 그걸로 한 번에 그 지원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하려는 게 이제는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매년 본다 이거지. 지금 그게 코올리션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도 너 뭐 하고 있니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제출하는 게 아니라 평소부터 터놓고 지내자. 한국식으로 하면 생활 기록부를 갖다가 미리 까서 본다는 얘기죠. 미리 그러니까 연결해놓고 보자 이거지. 서로 또 너랑 나랑 대놓고 보자. 어느 학생이 어디 지원할 줄 알고 걔네들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학생이 초이스를 할 수 있죠. 내가 중학교 3학년인데 그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 성적을 갖다가 학교를 미리 갈 학교를 정해놔야 되는 이런 정해놓는다기보다 이제 물론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나 여기 갈래 이렇게 해서 나는 하버드에 지원을 할래 해놓고 나 오늘 이번에 성적 이거 받았어 나 이번에 썸머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이런 거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컬리지 카운슬링 하는 분들이 새로운 또 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골치 아픈 거죠 이제는. 왜냐면 대학들이 안 될 게 되는 게 이제 어려워지겠군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한테는 좀 더 유리해질 수도 있겠죠. 나중에 하기는 어렵잖아 이제는. 예를 들어서 중3 때 고1 때 나 이거 안 했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물론 초이스가 아직은 있어요. 그게 대학교들이 미리 볼 수 있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 학생한테 아직 초이스가 있지만 방식 개발될 거라고. 이게 좀 제대로 확정이 되면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얘기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버드가 리드를 한다. 제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브라운 대학을 좀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브라운 대학이 왜 브라운 대학입니까? 사람 이름이죠. 돈 좀 낸 사람 이름이 처음에 브라운이니까 하버드 브라운. 그렇죠. 하버드도 그렇고 사람 이름이고 브라운도 그렇고. 예일도 사람 이름이에요, 예일도. 그러면 박사님도 돈 내가지고 학교 세우면은 양민 유니버시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장병희 유니버시티. 당연하죠. 그건 열심히 벌어야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만든 학교들이 예일, 브라운, 하버드. 근데 그렇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잘 몰라요. 제주에 있는 브라운 대학 나온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왜 이렇게 작나요, 학교가? 제가 23년 전에 제가 보낸 학생이 브라운 대학 갔어요. 브라운 대학이 일단 작아요. 그래도 다트머스가 작다 그랬는데 브라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브라운도 그렇게 학생 수가 적고 대학원도 작고 그러니까 브라운은 정말 두 번째로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라는 주 들어보셨어요? 로드 아일랜드. 저야 미국에 사니까 로드 아일랜드 알죠. 작습니다. 로드 아일랜드가. 거기에 명문대학으로 돼 있는데 이 브라운은 아이빌리 중에서는 가장 리버럴한 학교, 좀 진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얼마나 진보적이기 때문에 진보적이라는 학교 이름이 딱 지으시죠? 일단은 그 주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진보적이고 그리고 이 학교가 전공 같은 게 굉장히 학생들한테 너그러워요. 그러니까
학생이 스스로 전공을 결정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물론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전공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라운 대학은 전공 분야를 2학년 끝 맞춰 갈 때쯤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좀 자유롭고 심지어 성적 같은 거 경우에도 패스, non 패스 이런 식으로 성적을 결정하기도 하는 과목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이 공부에 대한 부담이 많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도 거의 별로 없고 의과대학은 아주 소수의 학생들 데리고 그러면은 하고 있고 그야말로 다트머스하고 되게 유사하네요.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아직도 학교가 4개나 더 남았어요. 코넬 대학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코넬은 뉴욕에 있는데 지도를 보시고 그 대학들을 이렇게 보시면 가장 인구 밀도가 적은 곳에 위치해 있는 대학입니다. 코넬이. 그 진짜 시골에 있다는 얘기죠. 시골에 있어요. 시골에 있고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옥수밭을 막 끊임없이 지나가야 되고 뉴욕에 있다고 하지만 뉴욕이 이렇게 주가 보시면 주가 크죠. 네. 근데 그 북쪽에 있어요. 한쪽 구석에. 네, 한쪽 구석에 있고 콜롬비아가 있는 그 뉴욕시티가 저 맨하튼 저 아래쪽에 처박혀 있는데 코넬은 넓은 그 광활한 곳에가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들으니까 진짜 자살을 많이 한다고 공부가 심해서 뭐 자살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네, 심하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로케이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날씨가 안 좋고 우울하고 뭐 그런가요? 저랑 같이 일을 하던 그 직원 이제 선생님 코넬 출신의 우리 아주 훌륭한 재원이 계셨었는데 이 선생님도 코넬 출신인데 굉장히 우울했다고 그러더라고. 학교 다니면서? 학교가 할 게 없다 뭐 이런 놀 데도 없고 뭐 공부밖에 할 게 없는 학교.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코넬 대학 출신들은 공부할 게 할 게 없어가지고 그거를 극복하고 우울증을 극복하고 좀 일반적으로 좀 그렇게 그렇다고 보시면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대학교가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이 독립전쟁을 1776년에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생긴 첫 번째 학교잖아요. 예, 그 아이비리그 전부 다는 다 그 전에 식민지 시대 때 생긴 학교고 코넬은 그 이후에 생겼는데 사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주의 그 지원을 받는 좀 특별한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요? 지금도 뉴욕 주립대학의 파트너 대학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정부가 주로 도와주는 쪽이 뭐냐면 농과대학, 인간생태학대학, 뭐 산업노동학대학, 수의과대학 이런 데는 뉴욕 학생들에게 훨씬 많은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 학생들이 뭐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타 유명한 이 코넬 대학으로 유명하자 그러면 그 호텔 스쿨이 가장 유명한데 호텔 스쿨, 의과대, 법대, 경영대, 건축학대학, 뭐 공대, 물리대 이런 데는 다 사립대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텔 경영학과라고 들었는데요. 네. 호텔 경영학과는 성적이 확 높은 학생이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게 호텔 경영학과 아닌가요? 뭐 그렇지만 어느 전공은 안 그렇겠습니까만은 결국은 경쟁 때문에 호텔 경영학도 들어가기가 쉬운 과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신기하게 이 학교는 학교가 그 호텔을 경영하고 있잖아요. 거의 9층짜리 호텔을 객실 150개짜리 호텔을 학교가 직접 경영하고 학생들이 거기서 실습을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학교로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프린스턴 대학도 아까 우리가 주로 얘기했던 다트머스나 브라운처럼 아주 작습니다. 그래요? 네, HYP인데요? 네, 작습니다. 작고 대학원이 없죠. 거의 아이비리그 중에서 법학대학원, 의학대학원, 상업대학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기는데 러스쿨, 메디컬 스쿨, 그 다음에 비즈니스 스쿨이 프린스턴은 없습니다. 근데 박사님 최근에 대학 랭킹에 하버드를 물리치고 그 프린스턴이 그 1위를 갖다 연 2년 했잖아요. 네. 왜 그런 겁니까? 글쎄요. 저는 뭐 왜 그러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프린스턴하고 하버드하고 예일 이 대학들을 번갈아 가면서 그냥 랭크를 주는 것 같아. 돌아가면서? 뭐 우월을 가리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그 우수한 대학들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항상
여기가 지옥 항상 그러겠어요.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모여가지고 자기들 네. 주사위 던져가지고. 할 수 없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사님 말씀이 그런 거 보니까 반은 믿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예일대학. 제가 사실은요, 어렸을 때 예일대학 이름을 갖다가 가장 먼저 들었던 거는 저희 동네에 예일여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한문으로 예일이라고 이제 쓸 줄 아는데 발음이 똑같으니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관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재밌었던 거는요, 한국에 예일학원이라는 데가 있었대요.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예일대학교하고 무슨 송사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름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 예일여고도 바꿨어야죠, 그죠? 근데 한문으로 그게 쓰나 보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근데- 재밌는 얘기네요. 그럼 예일대학,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들어가면서 1등을 줘도 될 만한 대학인데 이 학교 그럼 뭐가 딱 떠오르세요? 제가 요즘 떠오르는 거는 그 부시 대통령, 부시 부자가 나온 학교니까. 여하튼 근데 네. 부시 대통령이 토시적에 어렸을 때 그렇게 뭐 공부를 잘한 것 같은 그런 얼굴이 아닌데요? 그렇죠. 좀 그런 건 부족했었다고 그래요, 더비아 그분이. 그래도 명문 보딩스쿨 다녔잖아요, 앤더버라고. 앤더버가 그 예일 그 피딩 스쿨이거든요. 앤더버에서 좀 하면 예일이 다 데려가니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피딩 스쿨이란 말씀은 이제 거기서 바로 거기다- 올라가는 학생들이 예, 많은 좀 많이 아. 많이 데려가는 학교니까. 예. 그렇군요. 그 덕을 받겠군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리고 해골단, 본센스컬이라는 그런 비밀 클럽. 그런 클럽이 또 유명한 학교고요. 한번 그런 게 있나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거라고 근데 생각해요. 이제 예일대학이 그래도 그 소도시인 것 같아요. 커네티컷주가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주가 아니죠? 그렇죠. 그 자체는 작은 주고, 제가 작년에 예일대학교에 갔다가 배 아파가지고 예일대 부속병원 응급실에 가 제가 모핀 주사 맞고 막 그런 적 있어요. 그 예일대학이 있는 곳은 사실 LA로 치면 USC가 있는 곳처럼 그렇게 썩 그렇게 훌륭한 지역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좀 약간 뭐랄까 그 슬럼 같은 좀 비스름한 그런 비스름하게 좀 가구당 소득이 좀 낮은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교가 있는 쪽은 범죄도 좀 있고 그렇다고는 하네요. 근데 그 예일이 옛날에는 그 여학생들은 받지 않았었던 그런 과거 있다 그러던데요? 그거는 사실은 모든 미국 대학이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 대학은 1960년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남학교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여학교, 웰슬리나, 스미스 칼리지나 이런 여학교 있죠? 마운트 홀리옥이나 이런 여학교를 빼고는 예일도 그렇고 하버드도 그렇고 어느 대학도 다 전부 남학교였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1960년대에 가면서 공학으로 전부 됐고 이제는 거의 100% 다 남녀공학이죠. 네. 예일은 역시 하버드와 더불어서 러스쿨, 메디컬 스쿨 이런 쪽이 가장 훌륭하다. 특히 변호사를 배출하는 러스쿨은 아주 뛰어나죠. 하버드 법대와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그 클린턴 대통령도 예일 법대를 나왔고. 힐러리 클린턴 만난 데가 거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인되는 지금 힐러리 클린턴도 대통령이 될지도 몰라요. 내년 선거를 하면. 그렇죠? 힐러리 클린턴도 같은 대학 러스쿨 출신이죠.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남은 학교는 콜롬비아 하나 남았어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저도 이제 이 그 분야에서 2012년부터 이제 교육을 갖다 이제 취재하고 그런 장병인데요. 콜롬비아 대학의 실제 이름을 갖다가 최근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름? 네, 원래 이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콜롬비아 유니버시티라 그러면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인 더 시티 오브 뉴욕 이렇게 길더라고요. 저도 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별의별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뭐 제가 알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나오는 거니까 아마 콜롬비아 컬리지가 따로 있나요? 콜롬비아라는 이름을 가진 대학이 미국에 여러 군데 있거든요. 아, 시카고에도 있고, 심지어는 LA 다운타운에도 있고, 그 콜롬비아라는 말 자체가 원래 미국을 상징하는 단어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미국의 수도도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에서 콜롬비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콜롬비아가 그 당시에 대학 이름을 만들 때는 이게 미국을 상징하는 대학이다라는 취지로. 우리로 치면 고대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네. 원래는 이 학교는 영국 왕이 세운 거나 다름이 없어요. 다른 8개 학교 중에서 이게 영국이 세웠던 학교인데 킹스 칼리지라고. 그게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될 때가 되니까
남북 전쟁 끝나고. 그렇지 이제 왕이 필요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왕립대학이었는데 이게 사립대학으로 바뀐 거네요. 콜롬비아라는 이름을 갖다가 붙인 거죠. 그래서 장소도 되게 좋은 뉴욕.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땅값도 엄청나겠어요. 사실 그쪽 동네는 그렇게 훌륭한 동네는 아니야. 거기도. 그렇지만 거기가 맨하탄의 그 북부에 그게 원래 훌륭한 동네였는데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도시 공동화 때문에 후진 동네 된 거 아닌가요? 다 뭐든지 그렇죠. 옛날에는 다 좋았지. LA도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뭐 디트로이트도 마찬가지고 다 오래되다 보니까 항상 오래되면은 주변으로 빠지잖아요. USC 같은 경우에 100년 전에 학교가 있을 때는 여기가 괜찮은 동네였대요. LA에.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나빠졌다가 네.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 아니 근데 박사님 말씀 잘 듣다 보면은 USC를 굉장히 좋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USC가 이게 물론 제가 혹시 USC랑 무슨 관계가 있으세요? 제가 거기서 학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USC는 뭐 사실 당시에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거나 그런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남가주에는 가장 오래된 대학 중에 하나예요. 오래된 사립대학 중에 뭐 대표라고 말 수 있죠. 그렇죠. 사립 주립을 떠나서 가장 오래된 조그만 학교로는 챕만 유니버시티가 있고 네. 좀 큰 대학으로는 US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가주와 비교하면 스탠포드죠. 그렇죠. 북가주는 스탠포드고 네. 보스턴과 비교하면 하버드고. 여기서 우리 박사님의 그 모교사랑이 굉장히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콜롬비아 대학에 대해서 뭐 더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 사실 이 아이비리그 대학들 8개 워낙 훌륭해서 이 학교는 뭐 의학이 좋습니다. 이 학교는 뭐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도 없고 여기는 뭐 대출 졸업생이 뭐 누구가 있고 이런 사실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8개 학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좋은 대학이니까 붙어주면 무조건 가라. 무조건 가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만한 거는 어디에 있고 되게 좀 특색이 있나 이런 거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얘기는 USC로 나옵니다. USC는 남가주에 있는 그 유명한 사립대학이고요. 네. 특히 풋볼을 잘해요. 풋볼을. 정리를 한번 하자면 네네. 청나라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초반에 괴롭혔잖아요. 병자호란 때 하버드가 설립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1936년에. 하버드 그런 병자호란 딱 이꼴입니다. 네. 그러고 나선 무려 65년이나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일대학교가 예일대 가면 딱 떠오르는 거 한마디로 뭐 있어? 들은 거 있어요? 부시? 부시 얘기하죠. 예일은 부시가 나온 부시시한 아저씨가 나온 대학입니다. 예일 법대가 좋고 뭐 하여간 뭐 좋아요. 근데 숙종 때 예일이 생겼고 그 다음 5개 대학교는 영조대왕 때 5개가 그냥 25년 상간에 그냥 5개가 우수처럼 생겼어요. 유펜, 프린스턴, 콜롬비아, 브라운, 다트머스까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국이 바빴죠. 그럼 그래도 5개 학교 정리해야죠. 유펜은 남다른 방법으로 포메이션을 쫓아가지 않으면서 남다른 학교 랭크를 올렸어요. 새로운 학교. 학교를 올렸고 프린스턴은 프린스턴 같은 경우에는 작은 대학교다. 그리고 뭐 대학원들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아주 훌륭한 애들이다. 이거 프린스턴 출신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는데요. 콜롬비아는 원래 영국 왕립대학이었는데 그것도 좋은 학교다. 브라운은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학교인데 역시 작은 학교입니다. 약간 촌이다. 아주 좋습니다. 다트머스 같은 경우는 원래 인디안을 교육하기 위해서 인디안을 교육했던 게 가장 포커스죠. 시골의 뉴햄프셔에서 역시 작습니다. 그리고 대학원들이 별로 없고 아직까지 칼리지라고 이름을 붙인 수하고 있는 오직 한 군데 아이비리그 대학이죠. 코넬은 뭐 미국이 독립하고 나서야 비로소 근데 뉴욕 주정부로부터 농업 관련된 이런 보조를 받을 만큼 뉴욕에 있지만 뉴욕 시티가 아니고 뉴욕주의 한쪽 구석에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우울해서 자살하는 학생들도 많고 많다고 기억만 하라는 뜻이지 이게 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정정해야 될게요.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가 아니라 자살하는 애들이 간혹 있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코넬이 이제 하버드가 시작된 이후로 230년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이 아시아를 생각하면
청조가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아편전쟁 수습하고 그러던 때 고넬 생긴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단 누가 그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와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누가 입학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은 일단 보내는 게 좋은. 일단 입학을 하면은 졸업할 때 빚 많이 져가 해가지고 이렇게 졸업시키지는 않는 데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물론 더 많은 대학들이 그러지만 이 대학교들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 하면은 다 학교에서 알아서 내주니까. 근데 유학생들은 경우가 조금 다르겠죠? 유학생들도 상당히 보조를 받는 걸로. 아, 그래요. 아, 이거 전 유학생들은 이렇게 보조를 못 받는 줄 알았는데 공부 잘하면 일단 아이비그 대학에서 아이비리그 가면은 일단 걱정이 없어요. 졸업은 시켜준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럼 뭐 이렇게 박사님하고 박사들의 수다, 박수다를 진행하다 보니까 우여곡절 그때 얘기는 끝난 것 같고요. 박사님 뭐 하고 싶으신 얘기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수다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수다를 떠는 와중에서 혹시나 청취자께서 건져갈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부담 없이 이렇게 재밌게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들은 각자 알아서 살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아니, 그 박사님 지금 전에 쓰신 책 홍보하시는 건데요? 아니, 뭐, 홍보라기보다 뭐 사서 보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런 책이 있어요. 박태양의 미국 대입 전략 케이스 스터디 50, 미국 대학 입학 길라잡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대형 서점에 가면 다 있어요. 그걸 찾아보시면 50명의 다른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자신의 상황에서 훌륭한 대학으로 진학을 했는지 그 케이스 스터디들이 있으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박수다 파일럿 방송이긴 한데요.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박사님이 마지막 부분에 책 소개만 안 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다음부터는 책 소개를 시작할 때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저도 책 한 권 낼까 싶은데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장병이고요. 우리 박사님 성함 한번 크게 얘기해 주시죠. 네, 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